자,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주제인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만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그리고 부등식에 이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지수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달려왔잖아. 자, 근데 우리가 지수 함수를 딱 들어가면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 지수 함수는 a의 값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 요런 형태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로지선을 딱 그려봤을 때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1대1 대응이었고,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한번 도입을 해볼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정확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이 어떤 뜻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사실상 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여기 제시해둔 3개의 유형, 그 중에서도 2개가 중요하긴 한데, 요 유형만 간단히 맛만 본다는 느낌으로 하셔도 좀 무방하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지수 방정식. 자, 1번 보시면은 2의 x제곱은 8. 딱 봤더니 요 지수 파트에 x가 들어가 있고 등호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식도 봤더니 3의 2x제곱은 9의 x-3제곱. 자, 이거와 같이. 자, 지수에 지금 뭘 포함하고 있냐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죠. 요 x라는 미지수가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등호가 있는 이런 방정식. 다시 말해서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요거를 뭐 옛날처럼 막 보기 옛날 중학교 때 문제에서 보시면은 뭐 다음 중 1차 방정식을 골라라 뭐 이런 거는 이제는 한물 갔죠, 그죠? 이거는 뭐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고. 그래서 그냥 요게 지수 파트에 그냥 이렇게 미지수가 있다. 그럼 지수 방정식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논리 흐름을 잘 볼 건데, 자, 보세요.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자, 아까 그랬듯이 밑이 1보다 크다면 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하고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았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잖아.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딱 봤을 때 역함수가 존재했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1대1 대응이니까. 이게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지수함수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요게 정의역이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자, 여기서 화살을 쏠 건데 자,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그 위쪽에서만 형성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자, 요게 치역이었죠. 자, 요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 시간에 쭉 걸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랑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딱 결합시키면은 요 지수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고1 때 요 3번 내용을 배웠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가, 자, x,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가, 자, 만약에 1대1 함수야. 자, 여기서 1대1 함수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자, 함수의 포함 관계를 보자면, 그냥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컸다라고 치면은, 1대1 함수가 좀 특이한 경우였죠. 그죠? 자,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1대1 함수 이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1대1 대응에서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요 집합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그 안에 부분 집합에서도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정의역 x에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요 명제가 성립을 했어요. 자, 요 명제를 딱 보시면은 화살의 도착 지점이 같았다면 출발점도 같고요. 반대로 그 역도 성립하는데 출발 지점이 같았다면 화살의 도착 지점도 같았다. 자, 요 명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너무 자명하죠. 1대1 함수는 화살을 한 발씩만 쐈기 때문에 그죠? 같은 곳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고 그죠? 만약에 같은 곳이었다면 애초에 그냥 같은 놈이 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번하고 3번을 결합을 시킬 건데 자, 1대1 함수에서 성립하는 명제는 당연히 1대1 대응에서도 성립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방금 요 괄호친 부분을 지수함수에다 딱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음영을 처리해 놨는데, 자, 보시면은, 자, 지수함수가 이런 형태였잖아. 그지? 자, 그러면 y는 ax 제곱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정의역의 원소 x1, x2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요 함수의 형태를 잘 보세요. 요 형태. x1하고 x2를 f에 대입한 꼴이니까, 자, 요 왼쪽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요 x 자리에 x1, x2가 들어갔는데, 얘네가 만약에 같다라는 식이 나왔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얘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요 위에 x1은 x2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수 파트에 있는 이 녀석들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끌어낼 수 있는 거야. 얘네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언제? 1대1 함수이고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요 식이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봐봐. 3의 x제곱은 3의 7제곱이다 라는 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딱 보일 건데, 자, 지수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도 같다라고 끌어내도 무방하죠. 얘네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렇게 밑이 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면 요 지수도 당연히 같아야 된다. 자, 요거를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원리에는 항상 뭐가 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되게 익숙하게 배웠었는데 한 번 더 끄집어 왔어요.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같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a의 x제곱은 p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왼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였다면 이 오른쪽에 파란색 동그라미를 치는 거는 이렇게 가로 직선이 되겠지. 그지? 그럼 왼쪽 함수 그래프와 오른쪽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그림에서 딱 봤을 때 얘네 둘이 만나고 있는 이 지점에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우리 한눈에 봐도 알겠죠, 이거는. 자, P에서 출발을 해서 X축으로 도착을 했단 말이야. Y축에서 출발해서 X축에 도착을 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역함수의 함수값이다 라고도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의 X좌표는 로그 A의 P가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얘를 여기다 굳이 대입을 해봐도 당연히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대입하면은 얘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런 형태를 띄었을 때는 뭐 굳이 이렇게 지수를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로그를 취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으로 이 x를 추출해 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수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건지, 어떤 다양한 유형이 있는지 하나씩 뽀개 봅시다. 자, 그럼 밑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1은 8분의 1.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을 일단 풀 건데, 자,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요 밑을 같게 만든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밑을 2로 다 바꿔줄 건데, 자, 왼쪽은 2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자, 오른쪽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지. 자, 그런데 요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바로 끌어낼 수 있다. 왜? 얘네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므로,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x의 값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식도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대놓고 밑이 3이니까 그냥 얘만 넘겨줍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3의 x제곱은, 자, 요거 넘어가시면 3의 2분의 1제곱 요렇게 유도가 되겠죠. 자, 그럼 뭐 생각할 것도 없이 x의 값은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번 봤는데 밑이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7이야. 자, 요런 거는 당황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앞에서 요런 형태 배웠잖아요. 그죠? 요렇게 간단한 형태일 때는 그냥 역함수의 함수값 구해버리면 장땡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양변에 로그 3을 취해도 되고, 뭐 역함수의 함수값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밑이 3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 양변에다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얘만 딱 떨어지고 요 3은 딱 지워질 거니까 그럼 오른쪽은 로그 3의 7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요 마이너스 1 넘겨주시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3의 7이 되니까 자 로그의 덧셈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로그 3의 3분의 7이다 라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뭐 얘는 따로 계산될 게 없으니까 그냥 얘가 답이 되겠죠. 자 오른쪽 것도 봤더니 자 이번에 밑이 같아요. 그럼 얘와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x-2는 3x 플러스 2다 라고 추출이 될 거고 자 이거 풀어주시면 2x는 마이너스 4 x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방정식에서 포인트는 자 요런 식의 형태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요런 모양이 딱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밑을 딱 버리고 지수끼리도 같아야 된다 라고 끌어낼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를 딱 쓰려면 얘네 둘 좌변과 우변의 밑이 정확히 같아야 된다. 자, 요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방정식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키포인트부터 하나씩 짚어갈 건데, 자, 여기서 뭐 깊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항상 맛만 본다. 요 단어는 맛만 본다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죠. 깊숙이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계산 정도만, 원리만 파악하면 그만이니까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1번 딱 봤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a의 x1은 a의 x2제곱이 딱 나왔을 때, 자, 얘와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x1, x2가 같다라고 끌어냈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밑이 정확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지수방정식의 밑이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요 밑을 정확히 a로 통일시킨 다음에 밑을 날려버리시고요. 지수끼리 같다라고 유도를 하신 다음에 얘를 풀어주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항상 밑을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간단히 예시 봅시다. 자, 요 예시 딱 봤더니 밑이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얘도 3으로 바꿀 수 있고 얘도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오른쪽은 3에 4x 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와 필요 충분 조건인 게 이 지수 파트가 정확히 같다라고 끌어내시면 되겠네요. 요거 풀어주시면 x의 값은 6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조금 약간 난해할 수 있어. 이게 자주 등장하는 경우는 아닌데 혹시나 이게 나올까봐 일단 적어놓긴 했어요. 이거는 조금 가볍게 살펴보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로그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자 만약에 위에 거에서는 밑을 같게 해가지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유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지수가 만약에 같게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봤을 여기 밑에 식 보세요. 자,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봤을 때 지수 파트가 정확히 일치하죠. 그럼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거나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자, 두 가지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밑이 정확히 같다면 식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얘네들은 항상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게 밑이 같다. 자, 얘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수의 0제곱이면 항상 그 식은 1이 되죠. 그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지수 파트가 0이 되면은 얘네들은 1로 정확히 같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파트가 0이 된다. 두 가지를 풀어주시고 합집합 처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지수로 바로 풀면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로그로 풀면 조금 더 깔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지수 방정식이나 밑도 통일이 안 되고 지수도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뭐 요렇게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고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양변의 로그를 취해 해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자, 요것도 생각의 폭을 넓혀 놔야 돼요.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것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조금 더 다양하게 살펴볼 건데, 자, 일단은 기본 예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 x-1의 2-3x 제곱은 2의 2-3x 제곱을 풀어라 라고 봤고요. 자, x 조건이 지금 1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위에 2번 공식으로 2번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수가 정확히 일치하죠. 지수가 일치해.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푼다 했다. 자, 첫 번째, 밑이 같거나, 두 번째, 지수가 0이 되거나.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풀어준 다음에 합집합 처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밑은 x-1이 되겠고, 오른쪽에 밑은 2가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은 3이 나오게 되고, 자, 요 값은 요 범위를 만족시키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지수 파트가 0이 되는 걸 풀어줄 건데, 자, 여기서 지수 파트는 2-3x가 0임을 풀어줘야겠죠. 요거 풀어주시면 x는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요 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해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답은 x는 3이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식을 한번 조금 바꿔볼게. 자, 예시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x-1에 6-3x 제곱은 2에 6-3x 제곱이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때 x는 1보다 크다. 자, 그럼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를 풀어주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요. x-1이 2가 돼야 되니까 x의 값은 3이고 이 범위를 만족시키니까 얘는 채택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지수 파트가 0이 돼야 되니까 6-3x는 0 이렇게 처리하시면 x는 2가 나오게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만족시키죠. 얘도 채택이 돼서, 자, 이 지수 방정식의 해답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2 또는 3.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범위를 체크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 선생님,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으면 그냥 나는 양변에 로그 취할래요. 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것도 가능한 풀이긴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 딱 테크닉이 또 있죠. 여기 오른쪽 숫자가 2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딱 지워질 거 아니에요. 자, 왼쪽에다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2-3x 그 다음에 로그 2에 x-1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지수는 앞으로 내려 쓴 겁니다. 편의상. 자, 오른쪽은 앞에 게 탁 내려오시고 2에 2는 1이 되니까 얘만 써주면 되겠네. 그지? 그럼 2-3x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이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팍 날리는 경우가 있어.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날릴 수 있는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우변을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자, 이렇게 되고요. 로그 2에 x-1, -1은 0.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앞에 부분이 0이 되던가, 뒤에 부분이 0이 돼야 되던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겠지. 합집합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하시면, x는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오른쪽 거 해결하시면 x는 3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마찬가지로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얘만 만족함으로 얘만 채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써놨던 예시도 한번 풀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봐봐. 지수가 일치하게 되거나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 밑이 같은 경우, 그리고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럴 때는 그냥 로그 취하면 됩니다. 결국의 핵심은, 이건 되게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푸는 거고, 그냥 핵심은 그냥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냥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요것만 딱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복잡한 게 싫다 하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경우 하나가 있는데, 자,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지수 방정식. 우리가 지금 다뤘던 거는 밑에도 미지수, 위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인데, 그냥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지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예를 들어서 3의 2x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x제곱이다. 자, 요런 지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론 요거 강제로 지수를 같게 만들어 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그죠? 2 곱하고 2분의 1 곱해가지고.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니까 이럴 때는 그냥 뭘 해라. 양변에 로그 취해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밑이 뭘 취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3으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10으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둘 다 다른 걸 이번엔 한번 해볼게요. 상용 로그를 취합시다. 그럼 좌변은 2x-1 로그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우변은 x 로그 2. 자,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x에 대해서 깔끔하게 식을 정리하셔야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식을 정리하시면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에 x는 로그 3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앞에 거 계산이 되죠. 그죠? 로그의 뺄셈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로그 2분의 9 곱하기 x는 로그 3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게 되고요. 자, 요거 넘겨주시면 따라서 x의 값은 로그 2분의 9분의 로그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밑변환이니까 2분의 9의 3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더 이상 계산되는 거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선생님이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2의 x제곱을 밑을 바꿔볼 거예요. 지수 파트에서도 밑이 바뀔 수 있잖아. 그때 어떤 테크닉을 알려줬었냐면, 자, 밑을 3으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잖아. 그지? 밑을 3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죠. 얘네들 탁 날리면 얘가 나오니까. 그럼 요 테크닉을 가지고 얘를 풀어줘도 무방합니다. 자, 그 방법을 여기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참, 요 식을 요렇게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은 그대로 두시고, 자, 우변은 3의 로그 3의 2의 x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지수 파트가 정확히 같아야겠죠.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을 끄집어내시면 2x-1은 로그 3의 2의 x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서 x가 팍 내려오니까 2x-1은 x 곱하기 로그 3의 2다 라고 유도가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2 마이너스 로그 3의 2x는 1이다 라고 쓸 수 있게, 요거 계산하시면은 로그 3의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x는 1. 자, 이거 넘겨주시면 x는 로그 3의 2분의 9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둘 위치 바꿔주면 역수되니까 그럼 얘는 로그 2분의 9의 3이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밑을 바꿔서 푸는 방법도 결국에는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단원에서도 이 형태를 많이 다뤘었는데,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이 됐어. 그러면 형태를 되게 쉽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죠. 치환. 근데 치환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범위가 바뀐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x가 실수 전체였다면, 그죠? 얘를 만약에 t로 치환을 했다 칩시다. 그럼 t의 범위는 0보다 크겠죠? 점근선이 형성이 되니까.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잘려져 있다면 t의 범위도 이렇게 잘라 주셔야겠죠. 그죠?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긴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럼 밑에 예시 한번 봅시다. 방정식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4 마이너스 x제곱은 24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딱 봤더니 3의 x제곱이 반복이 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생각할 것도 없어. 3의 x제곱은 t라고 치환하시고 자, 요거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 라고 유도하면 되겠죠. 요 식을 그럼 간단히 써보시면 t-3의 4제곱은 81이 되겠죠. 그죠? 곱하기 t분의 1은 24라고 쓸 수 있고 자, t의 값은 0이 아니니까 양변에 t를 곱합시다. 요 표현도 그냥 가능한 거겠지. 자, 그럼 t를 곱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4t 마이너스 81은 0이다 라고 유도가 될 거고요.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27 t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유도가 될 거고 그럼 따라서 t의 값은 27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유도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 그지? 얘 날려야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t가 아니잖아요. x니까 이거 풀어줍시다. 3의 x제곱이 27이니까 x의 값은 3이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의 x제곱 꼴이 반복이 됐을 때는 t를 치환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a의 x제곱을 치환을 할 때는 범위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게 생기죠. 그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부분 한번 볼 건데 자, a의 x제곱을 만약에 t로 한번 치환을 했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되게 특수한 경우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치환한 식이 요 식과 같이 2차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수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알파는 x 값을 뜻하는 거잖아. 자, 2차 방정식,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치환하면은 요렇게 t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은 a의 알파 제곱, a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t에 대한 값인 거죠. 그죠? 그럼 요걸 t 알파, 얘를 t 베타라고 이렇게 근의 형태도 바꿔주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 자,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묻고 있어요. 그럼 봐봐. 이 지수 파트에서 덧셈이 되면 되니까 얘네 둘은 결국에 뭐 하면 되냐면 곱하게 되면 얘네 둘은 덧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는 t의 기준에서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때는 t의 기준에서 두 근의 곱을 유도하시면 뭐 약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금 빨리 얻을 수 있다. 자, 요거를 그냥 꿀팁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알파 베타를 물어봤다라고 하시면 이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근이 몇 개 나오는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자. t는 양수. 자, 이렇게 치환해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2차 방정식이고 판별식을 딱 해봤더니 0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 두 근을 가지게 되는데 그 두 근을 우리가 t 알파 그리고 t 베타라고 한번 둘 거예요. 근의 형태도 바꿔줘야 돼. 그럼 얘는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t를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2의 알파 제곱, 얘는 2의 베타 제곱의 형태를 띈 거겠죠. 그죠?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니까 얘도 두 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실근의 합이니까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때는 t알파, t베타를 곱하면 되겠네. 따라서 두 근의 곱을 그냥 바로 추출해 냅시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얘네들의 원래 형태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죠? 그럼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되고 자, 이거 계산하시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두 근의 합은 1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근의 합을 물어봤을 때는 그냥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한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항상 근이 두 개가 나오는지 항상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죠? 1대1 대응이니까 요게 두 개면 얘도 두 개잖아. 그지? 요 생각까지 꼭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정리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지수 방정식을 풀 때 가장 기본 아이디어는 뭐다?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을 유도할 수가 있다. 밑이 같을 때 지수도 같아야 된다. 자, 이걸 유도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 가지 풀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1번이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자, 얘를 항상 최우선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다면 이거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그지? 그냥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치환을 하자. 그때 범위가 바뀌면 꼭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만약에 나왔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다면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요거까지 얻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